예, 알레르기 질환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민 반응하고 면역 관용이라는 건데요. 우리 인체는 병원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걸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온다든지 숨 쉴 때 꽃가루가 들어온다든지 일반인들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면역 관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이런 일들을 과민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들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처럼 호흡기 알레르기, 또 음식물을 통한 음식물 알레르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물들에도 이런 약물 알레르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알레르기, 또 곤충에 쏘였을 때도 벌떡 알레르기도 상당히 매년 매스컴을 타죠. 그 다음에 햇빛이나 이런 눌리거나 긋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운동을 할 때도 천식도 오고 두드러기도 생기고 심하면은 쇼크 반응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유전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환경적인 영향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때 증상으로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즉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잘 생깁니다.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생활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조건이 잘 맞을 때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서 이 T세포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소개해 드렸던 T림프구도 기능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의 림프구들의 그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T세포의 타입이 TH1과 TH17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예방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알레르기도 잘 일으키는 TH2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됐을 때 너무 지나치면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조절 T 세포도 있는데, 이런 T 세포들의 밸런스가 우리의 면역의 그 건강성을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알레르기 질환이 되면 이런 TH2 쪽으로 굉장히 치우치는 그런 밸런스를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도 유전적인 요소는 함께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뭔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인 게 이제 서구화된 어떤 생활 습관, 산업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발전할수록 많아지는데 이 좋은 위생 환경이 생기면 어렸을 때 감염 질환이 태어났을 때 줄어들면서 이런 TH1 세포들이 제대로 형성될 기회가 줄어들고 TH2 세포가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은 핵가족화되고 이 농촌 생활을 못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TH1 세포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 랭카스터에 있는 저 아미시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이 아미시 민족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스위스 독일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 후트라이트 민족도 넘어와서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분들인데, 이 아미시 민족은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목축을 하고 그 농사를 짓고 그렇게 지내고, 이 후트라이트 민족은 미국 와서 신앙 공동체 생활은 하지만 문명의 이기를 그대로 다 활용을 해요. 거기서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을 천식을 예를 들어 보면
이 아미시 민족에서는 이 후트라이트나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미시 가정에서 모은 먼지 속에는 이 내독소라는 게 상당히 높은데요. 저게 주로 동물의 분변 같은 데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저런 자극을 적절히 받는 것이 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도록 몸의 면역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이 미생물의 세균총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면서 그런 세균총들이 많이 망가지고, 또 제왕절개를 하면 어머니 질식분만을 할 때 어머니 질내에서 흡수되는 그런 유익한 균들의 기회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이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으면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좋은 면역 시스템의 구축에 장애를 갖는 것이 알레르기를 비롯한 면역 질환의 발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대기 오염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 기도의 염증도 유발하고 또 알레르기에 예민하게 되는 것을 감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심하게 만들어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꽃가루의 양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가 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런 홍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면서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도 늘어나고, 2016년도에 호주의 멜버른 같은 데서는 이 천둥 번개에 의한 천식 환자가 10명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 습기를 먹은 꽃가루들이 천둥 번개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파괴가 되면서 천식 환자의 기도, 소기도까지 침범을 해서 천식 발작이 와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서구화된 삶의 형태에서 위생 환경이 좋아지고 핵가족화 도시화가 되면서 영유아 때 감염 질환이 줄어드는 것이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면역 세포의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유고, 또 하나는 실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실내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서 먼지 진드기나 애완동물의 털 비듬 같은 알러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항생제 남용이나 식이 변화들에 의해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형성이 못 되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또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들이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의 현대 사회에서 증가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